시장의 혼란이 그나마 좀 진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부가 유예 소식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관세 전쟁이 휴전이 된 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현안들을 어떻게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지 오늘 마켓 비하인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경목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장의 혼란을 좀 ETF 시장과 연결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올해 미국 ETF의 자금 유입이 역대급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미국 주식 시장에 많은 관심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ETF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미국 성과가 좋았던 ETF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고 5월 들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휴전 모드에 돌입하였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거시경제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거나 매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1위의 퍼스트 트러스트 스카이브리지 크립토 인더스트리 앤 디지털 이코노미 ETF가 2위의 베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TF가 3위의 코인쉐어스 발키리 비트코인 마이너스 ETF 등 비트코인과 채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그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 증시에서 원자력과 우라늄 관련 주식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라늄 채굴 및 원자력 발전 산업 장비에 투자하는 글로벌 X 우라늄 ETF가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에는 AI, 로봇, 친환경 우주 산업 등 혁신 산업 기술 기업들에 투자하는 스피어 알파 ETF가 위치하였는데 포트폴리오 내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터 등 최근 양자 컴퓨팅 관련 주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을 좀 꼽아주셨는데, 자, 전반적으로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슈와 이제 ETF가 연동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2년 만에 ETF 시장이 이렇게 2배 정도 커졌어요. 자, 200조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할지, 또 그 성장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 한국 ETF 시장은 200조 달성을 목전에 두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에 ETF가 한국 시장에 처음 출시된 이후로 약 23년 만의 성과이고요. 23년 7월에 100조 원을 넘긴 이후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지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ETF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는데요. 먼저 ETF는 주식처럼 거래가 편하고 또 일반 공모펀드 대비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분산 투자로 인해서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 여기에 운용사들이 다양한 테마와 전략형 ETF들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이 상황에 맞는 이렇게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시장이 ETF 수요 확대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 수단으로서 ETF를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해외 투자 열풍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ETF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중 관세 갈등이 좀 완화된 이후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이 되면서 ETF에 대한 자금 유입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 ETF 시장이 운용사 간 경쟁이 좀 과열되면서 이렇게 양적, 질적 확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TF는 단순한 패시브 투자 수단을 넘어서 연금, 해외 투자, 테마 투자 등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동성이 낮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이 글로벌 증시에서 다양한 이 악재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에이스, 미국 S&P 500 지수 ETF 순자산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자, 이 지수 그리고 또 ETF 또 어떤 연동성이 있는지 인기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렇게 최근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국내 상장 해외 ETF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만큼 특히나 최근 연금 계좌에서 인기를 크게 끌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중에서도 베이스 미국 S&P 500 ETF는 실부담 비용률이 낮아서 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실부담 비용률이란 총보수 외에도 증권거래 비용 및 기타 비용 그리고 금융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실제로 투자자분들께서 부담하게 되는 총 비용으로서 투자 ETF를 좀 선정하실 때 핵심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에이스 미국 S&P 500 ETF는 동일 유형 상품 대비 실부담 비용률이 경쟁력 있게 낮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실제로 매력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내 상장 ETF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투자하면 다른 해외 ETF들도 있는데 실익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로 많은 실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증시 개장 시간에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 현지 ETF는 심야 시간대에 거래해야 하지만 국내 상장 ETF는 일반 주식처럼 낮 시간대에 편하게 손쉽게 매매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국내 상장 ETF는 환전 없이 원화로 바로 매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환전 프로세스가 필요하지도 않고 환율 타이밍을 보지 않고 고민 없이 국내 계좌를 통해서 바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셋째로 세금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 ETF를 직접 투자하실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이렇게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하시면 배당소득세로 15.4%가 과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한국에 상장된 한국운용사 상품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ETF 관련 자료가 홈페이지에 모두 한국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운용 리포트나 성과 자료 접근이 쉬워 정보 비대칭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하는 데도 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첫째로 먼저 미국 현지 시장과 국내 시장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수와 ETF 간의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ETF의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의 괴리 또한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국내 상장 ETF는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이라든지 증권거래 비용 등 실부담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운용사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국내 상장 ETF의 매매 차익도 결국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 외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실 때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내 상장 ETF는 해외 주식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면서도 거래 편의성, 세제 효율,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괴리율 및 추적 오차 그리고 세무 측면의 한계가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 내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적합한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모아둔 ETF를 꼼꼼하게 좀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ETF 한번 보겠습니다. 5월 들어서 좀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는 어떤 걸까요? 네, 5월 들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아이온큐 CEO 니콜로 드 마시의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분야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투자자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양자 컴퓨팅 상용화 기대와 또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 전반의 강세가 나타난 결과 1위에 소울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ETF가 2위에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 ETF가 4위에 코엑트 글로벌 양자 컴퓨팅 액티브 ETF가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ETF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핵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내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 3위에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가 5위에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ETF가 위치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국내 ETF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국내 ETF는 에너지, 내수 소비, 그리고 K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요 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은 섹터의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섹터는 가장 뚜렷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AI 등 여러 요인으로 전력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한쪽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에너지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수 소비 섹터입니다. 경기 부양과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공약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리테일, 식품, 유통 등 내수 소비 관련 ETF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도 있는 만큼 소비 심리 개선 가능성도 부각되어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K 콘텐츠, 특히 K-팝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섹터입니다. 최근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이는 국내 엔터 기업과 콘텐츠 산업의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팝 및 미디어 콘텐츠 ETF는 수출과 내수를 모두 아우르는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ETF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좀 보니까 이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이 중국 기술주 ETF가 최근에 좀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미중 리스크가 좀 완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중국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ETF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 네, 현재 중국 기술주에 관한 관심은 단순히 반사이익 수준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본토 및 홍콩 주식 매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는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진 홍콩 주식 거래량 확대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 정책과 첨단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확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리바바, 텐센트, 비아디 등으로 대표되는 테리픽 10 기업들이 재부상이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달 7일에는 중국 금융당국이 지금 준비율 인하와 그리고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까지 포함된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을 넘어서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소비 진작이라는 목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 리스크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GDP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소비 진작이 중국 정부의 핵심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 가계자산 비중에서 부동산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의 부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M7 기업들의 기술력은 아직 좀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테리픽 10 기업들이 M7 기업들의 독주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그리고 내수 기반의 기술 기업 성장은 투자 매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만 앞으로는 좀 전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 국내 시장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ETF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켓 비하인드 김경목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